29살 생일, 갑자기 등산을 간 적이 있다. 운동화 하나만 달랑 신고 산을 올랐다가 내려올 때쯤엔 다리가 너무 아파 왜 올라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항상 나는 뭔가 방향을 바꾸고 싶어 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고 막연히 산에 오르면 되는 줄 알았던 것 같다. I sat for an hour and thought. 여러분, 새해 계획이나 목표 다들 잘 세우셨나요? 저는 매년 세우던 계획들을 올해는 전혀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세우지 않았는지, 자기계발 관점에서 목표 세우기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와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몇 년간의 시도와 실패의 끝에 제가 깨달은 목표 설정의 실패 요인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꾸 까먹는다 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변수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3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 3번째는 바로, 강박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전 크게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항상 행복해야 하거나 행복 추구를 추구해야 한다 라는 강박이 있고요. 무언가 멋지고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2번째 강박이 있죠. 결론적으로 이런 강박들은 우리를 결과 중심주의로 이끌고 갑니다. 측정 가능한 형태의 목표들을 만들게 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한 무언가를 내세우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측정 가능한 목표들 혹은 대단한 성취들은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결국 실패할 확률만 더 높이게 되는 꼴입니다. 네, 우리 모두 이것들을 다 경험해 봤던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결과 중심주의 대신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You're gonna tell me it's over. 여러분, 영화 로키를 보신 적 있나요? 명절 때마다 해주던 영화라서 참 많이 봤는데요.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이 로키를 보게 되면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가 로키가 승리하는 영화인 줄 알았는데 로키는 사실 챔피언한테 두들겨 맞고 겨우겨우 15라운드까지 버텨서 결국 판정승으로 패배합니다. 네, 이 영화는 로키가 챔피언한테 두들겨 맞다가 지는 그런 영화죠. 이런 스토리의 결말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때문에 결국 이 영상까지 찍게 된 거죠. 챔피언한테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트레이닝을 하던 로키가 경기 전날 갑자기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Can't do it. What? I can't beat him. I've been out there walking around, thinking, who am I kidding? I ain't even in the guys' league. What are we gonna do? I don't know. I was nobody. That don't matter either, you know? Because I was thinking, it really don't matter if I lose this fight. It really don't matter if this guy opens my head either. Because all I want to do is go the distance. Nobody's ever gone the distance with Creed. And if I can go that distance, seeing that bell rings and I'm still standing, I'm gonna know for the first time in my life, see, that I weren't just another bum from the neighborhood. If I am pretty, will you lie? 삶이라는 경기가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 경기에서 영원히 이길 수 없는 패배자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갑자기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채로 유한한 시간 속에서 짧게 살다가 떠나는 운명이니까요. 바로 그런 면에서 로키가 정말 대단한 것은 승리를 목표로 두고 싸운 것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놓고 싸웠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의 이유와 각자의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로 자기만의 기준과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세계관을 제대로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신만의 세계관과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I didn't mean to hurt you. You're really pretty and funny.
일기장을 펼치세요. 자신만의 가치나 방향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보세요. 왜 단어로 적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단어는 기억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단어는 결과 중심주의적인 방향성보다는 가치 중심적인 방향에 목적을 둘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단어만 기억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자신의 단어를 찾으라고 하니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기만의 단어를 찾기 어렵다면 두 가지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는 조던 피터슨 교수의 퓨처 라이팅 프로그램입니다. 이 퓨처 라이팅 프로그램은 유료 프로그램이고요. 자신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나눠서 보고요. 각 세션마다 다양한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들을 자기가 서술형으로 채워가는 에세이 방식의 목표 설계 프로그램입니다. 직접 해본 결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었고요. 영어로 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번역기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방법으로 알렉스 룽구님의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알렉스 룽구님은 내면 성장을 돕는 라이프 코치로서 특히 이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라는 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차원부터 가장 높은 차원까지 체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들도 잘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책을 통해서 자신만의 단어는 결국 자신이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것은 용기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지식, 누군가에게는 정의, 누군가에게는 창작, 봉사, 사랑, 환경 등등 다양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어를 찾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딱 맞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단지 2023년 올해 내가 이런 방향으로 살아보겠다라는 단어를 한번 정해보고 그 방향성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뿐이죠. 한번 살아보고 문제가 있거나 나와 맞지 않으면 내년엔 또 바꾸면 됩니다. 저처럼 구체적인 행동이나 계획들을 세우다가 지쳐버린 분들에게는 잠시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이런 단어 찾기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모든 게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방향만 정해놓고 삶의 방식들은 유연하게 대처해 가면서 상황에 맞게 살아보자는 것이죠. 자, 일기장을 펼치고 이제 한번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뭘 적으실 건가요?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시나요? 왜 그 단어들을 적으셨나요? 자기만의 단어를 몇 가지 찾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올해를 잘 살아갈 충분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단어를 품고 우리 모두 올해를 열심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해보죠. 그 단어가 어땠는지 말이죠.